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이어서, 이제 수요와 공급을 설명할 건데요. 전 시간에 이어서. 근데 또 여러분들, 이제 전 시간에 설명한, 수요량의 변화와,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복습을 조금 하고, 그리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여기서, 수요량의 변화와, 그 다음에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인데 일단 여기서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기가 이제 가격입니다. 여기 아파트, 이것도 수요량이죠. 그리고 아파트.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해당재와의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죠. 이 표대로 이 표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따라서 해당자의 가격,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해당자의 수요량, 요 수요량이 변합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래프로 그린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 가격이 하락 또는 상승하게 되면 그죠? 이 점들이 수요량인데 이 점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서 이 점들이 이동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수요량의 변화라 한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수요량의 변화라는 건 나오죠.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하여 아파트 가격이 변하여 아파트 수요 곡선상에서 어떻게 돼요? 이 점이 이동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 한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아무래도 떨어뜨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이거 뺍니다. 그럼 남는 건 뭐죠? 이것만 남죠. 그럼 상자를 잘 보고 해야 돼요. 상자가 나왔다는 건 수요량의 변화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변화라는 게 뭐냐. 자, 그러면은 다시 좀 설명을 하면은요. 이제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자,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이 아파트 수요량에 이제 아파트 소비죠. 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아파트 가격만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이외 요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이외 요인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면 가격 이외 요인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가격, 해당재와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럼 해당재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이제 소비량이 증가 감소가 되는데, 이때는 선이 이동해요. 선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요의 변화라 하죠. 그래서 자, 뭐 예를 들어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자, 보자고요. 자, 이제 수요의 변화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자고요. 만약에 소득이 이제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X값으로 소득이 주어져요. 그럼 소득이 변하면은 당연히 수요량을 뭐 늘리든지 줄이든지 하겠죠. 그런데 X값이 딱 소득이 나오면 소득 이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다시 한번 소득 이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므로 이 해당재와의 가격도 일정한 거예요. 오로지 뭐만 변하죠? 소득만 변하는 거예요. 그때 기준이 되는 게 이 점이다. 그러면 요게 만약에 5개가 되면 요 5개가 이제 수요량이 되겠죠. 그런데 소득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소득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요 점이 수평선상으로 이렇게 이동해요. 왜 그러냐? 가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수요량을 줄이겠죠. 소득이 감소했으니까. 그럼 이 점이 좌측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점만 이동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이 같이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선이 우측 이동, 좌측 이동이 이렇게 됩니다. 우측 이동, 좌측 이동이 일어나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요의 변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그러면 수요량 증가를 하지 않고 선이 이동했기 때문에 수요 증가를 하고 수요곡선이 좌측 이동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수요량 감소를 하지 않고 수요 감소라고 그래요. 왜요? 선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따라서 그래프상에서 이와 같이 선,
이 선이 이동했을 때는 뭐야? 수요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고, 여기 나오죠? 보시면 어떻게 돼요? 수요의 변화 나왔죠? 가격, 이외의 요인 나왔죠? 변화요, 수요, 곡선의 이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의 이동. 이렇게 이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를. 처음에는 좀 힘드실 거야, 아마 이거 구별하기가. 처음에 힘듭니다, 조금.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또 졸업한 지도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보면은 아예 여기를 그냥, 가끔 가다 보면, 포기하는 분이 계시던데, 그러면 곤란합니다, 이거. 곤란하고, 이 논리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논리에 의해서 공급이 나오거든요. 이 공급도 수요하고 논리가 똑같아요. 단지 이제 바뀐 건 뭐가 바뀐 거냐면, 이제 수요는 이제 소비자를 의미하는 건데, 공급은 이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은, 여기다 판서 좀 할까요? 공급은 이제 누가 나와야 되냐면, 공급하면 기업, 또는 판매자가 나와야 돼요, 판매자가. 기업 또는 판매자 입장이에요. 그럼 이제 이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러면 도대체 장사를 하느냐? 쉽게 말해서 왜 장사를 하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윤이에요, 이윤. 이 이윤을 노리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먹고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윤 추구라고 그래요. 이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이윤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그 이윤이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 요 이윤이라는 것을 우리가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거 초과 이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과 이윤, 정상 이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것까지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윤이라고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생산물 가격 마이너스 생산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 잘 보시면 그 기업 판매자 입장에서 그 상품의 가격은 딱 결정됩니다. 이건 어디서 결정하느냐? 이거 내가 임의로 결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판매자가 기준이 판매자예요. 판매자 입장에서 이제 이거를 자기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 논리 잘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아파트 시세가 매매가가 평당 만약에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그 5천만 원이라는 것은 그 특정 건물주가 결정한 게 아니고 시장이 결정한 거예요. 또는 건대역 입구에 10평짜리 투룸이 보증금 3천에 월세가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특정 건물주가 결정한 게 아니라 시장이 결정한 거예요. 만약에 시장 그 어떤 보증금이나 월세보다 높게 만약에 특정 건물주가 받고자 한다면 그 건물은 임대가 안 되겠죠. 임차는 못 구합니다. 시세라는 게 있어요. 시세. 들어보셨죠? 그 시세라는 게 바로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논리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거는 무슨 논리라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건 경제 논리라는 거예요. 이 경제 논리 없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다면 좀 곤란한 얘기고 공부하기가 좀 힘들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시장 금리가 막 오르고 있죠. 예금리, 대출금리 오르고 있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특정인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결정되면 이 가격을 지표로 해서 생산비를 빼줍니다. 소위 해서 생산비는 여러분들이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빼주면 남는 게 이윤이죠.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 돼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을 지표로 해서 원가가 들어가잖아요. 원가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노무비. 그 다음에 인건비죠. 그 다음에 임대료. 원재료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생산비 또는 원가라 하죠. 그래서 이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주면 이윤이 남는데,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요. 기업의 입장에서 이 이윤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이윤이 커지면 공급량을 늘리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만약 이윤이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량을 줄여요. 그 다음 이윤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럼 많은 점포들이 또는 기업들이 망해가지고 파산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전부 다 뭐 이윤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논리는 뭐 너무나 당연한 논리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공급 법칙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급 법칙을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생산비가 일정할 때, 그렇죠? 그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이윤이 커지겠죠? 그러면 공급량 증가.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윤이 작아지겠죠? 그럼 공급량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급 법칙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쪽에 와서 공급 법칙 나왔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증가, 가격 하락하면 공급량 감소.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면 해당 재화의 가격과 해당 재화의 공급량은 무슨 함수예요? 플러스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가격 상승, 공급량 증가, 가격 하락, 공급량 감소. 그래서 플러스 함수가 되죠. 그러면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될까요? 우상향해요. 이걸 플러스 함수라 하죠. 그럼 우상향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똑같아요. 자, 보세요. 수요하고 맥락은 같습니다. 자, 보시면 가격이 상승하죠? 그럼 공급량 증가하죠? 가격 이외의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10원 할 때 3개, 20원 할 때 5개, 30원 할 때 뭐야? 7개. 이런 식으로. 이 점들이 의미하는 게 뭐죠? 공급량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급량의 변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공급량의 결정 요인인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그렇죠? 이게 변하면 공급량이 변하죠? 이 공급량이 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급량이 변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 무슨 이동? 점의 이동. 공급량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 빼고 이거 빼면 어떻게 돼요? 상자 이거 있죠. 그래서 상자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상자를 딱 보는 순간 공급량의 변화구나. 공급량의 변화의 원인은 뭐죠? 원인은 바로 해당 재화의 가격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논리로 만약에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나왔는데 상해 이동 틀린 거죠. 이거는 왜냐? 이거는 공급의 변화일 테니까. 그래서 공급의 변화 이제 또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공급의 변화를 보기에 앞서 이쪽에 와서 이걸 봐야 돼요. 이쪽에 보면. 자, 여기 보시죠. 자, 이제 이번에는 가격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격이 일정한데, 자, 이제 보세요. 이 원가가 변한단 말이에요. 원가가. 뭐 예를 들어서 인건비, 임대료, 원부자재 가격,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사업할 때 대출도 많이 받잖아요. 그 다음에 뭐 대출금리 뭐 이런 것들이 변한단 말이에요.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 생산비, 원가를 차지하는 비중이잖아요. 이거 알겠고. 근데 원가 앞에 부호가 뭐야?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일정할 때 원가가 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가가 오르면 이윤이 작아지잖아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원가가 오르면 이윤이 작아지죠. 그래서 공급량 증가의 감소예요.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용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 만약에 거꾸로 이제 원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 일정할 때 이윤이 커질 거 아니에요. 이윤이 커질 테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커지니까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요 내용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급을 배울 때는 누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급자,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다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해당재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나왔죠. 그럼 이때는 뭐야? 공급량이야, 공급이야? 공급이에요, 공급. 공급이고, 이때는 자, 무슨 이동이에요? 선의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급이 결정 요인, 이건 공급량이 결정 요인.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공급의 변화 보겠어요. 자,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제 이거 보세요. 이게 공급의 변화란 말이에요, 이거는. 자, 보세요. 만약에 이제, 뭘 해보냐면, 우리 그 원가 갖고, 뭐 대출금리 갖고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X값으로, 뭐가 나왔냐면, 대출금리. 요거 갖고 한번 해봅시다. 대출금리. 그러면 대출금리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5개. 자, 이제 가격 일정합니다. 왜요? 대출금리 이외 요인은, 가격 이외 요인은, 죄송합니다. 대출금리 이외 요인은 일정하니까, 그러므로, 가격도,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출금리만 신경 쓰면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출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모든 게 일정할 때. 그러면 생산비가 원가가 오르잖아요. 이자가 부담이 커지니까.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원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이윤이 작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을 줄이죠.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공급량이 감소해요. 좌측 이동. 만약에 금리가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원가가 작아졌죠. 이자가 원가의 일부분이니까. 그럼 원가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윤이 커지겠죠? 그럼 공급량 증가하겠죠. 그럼 우측 이동해요. 자, 그럼 전만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이동해야죠.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이렇게 이동하죠. 그럼 이건 무슨 변화예요? 선 이동했죠? 그럼 선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건 공급의 변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 자체가 이동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해당재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죠? 대출금리. 그렇죠? 그러면 선의 이동이 나타나요. 우측 이동, 공급량 증가가 아니라 공급 증가, 좌측 이동 하면 공급량 감소가 아니라 공급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구별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프 상에서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그래프 상에서는 다르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 이 공급량이나 수요량의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동일한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선이 이동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좀 알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균형의 이동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균형으로 이제 넘어오죠. 자, 이제 이게 균형이라는 건데요. 이 기본적인 논리예요, 이게. 자, 이건 무엇을 보는 거냐면 도대체 시장에서 어떠한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어떠한 작용을 통해서 이 가격이 결정되느냐,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가정하기를,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원일 때는 수요량 쭉 20원, 30원 할 때, 그 다음 공급량. 아까 본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자, 그러면 이제 초과 수요는 뭐고, 초과 공급은 뭐냐? 이제 이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10원일 때, 보세요. 10원일 때, 이걸 이렇게 보면, 자, 수요량이 많죠? 그래서 이걸 무슨 수요라고 그래요? 초과 수요라고 그래요. 자, 30원 할 때 이렇게 보면 뭐가 많아요? 공급량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초과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럼 초과 공급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자 경쟁이 일어나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사는 사람은 적고 팔 사람은 많으니까 당연히 팔 사람들끼리 경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와서 초과 수요 걸리잖아요. 그럼 팔 사람은 없는데 살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가 돼요? 20원이 돼요. 그럼 20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랑 공급량 일치하죠? 일치하는데 이걸 우리가 균형이라 하고 이걸 균형 가격, 요거를 균형 거래량이라고 그래요.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그러니까 따라서 아무 말 없이 가격하면 요 균형 가격이고 아무 말 없이 거래량하면 요 균형 거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균형 가격 상태에서는 뭐야? 가격과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일치하게 됩니다. 이 이치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별거 없어요. 자, 10원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 뭐예요? 여기 공급 곡선이니까 공급량, 요건 수요 곡선이니까 수요량, 초과 수요, 가격 상승, 그래서 20원이 되는 거고요. 30원 할 때는 요게 수요량이죠. 요거는 뭐야? 공급량. 그렇죠? 초과 공급. 그래서 가격 하락.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가 이렇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균형보다, 아래에서는 뭐야? 초과 수요고, 균형보다 높은 수준에서는 초과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치가. 그래서 가격 하락, 가격 상승해서 뭐가 돼요?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구나. 이제 가장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서 이게 쌓여서 이제 계산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쌓여 있지 않으면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뭐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을 이제 우리 33회 시험이 끝났잖아요. 이제는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도 시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단순 암기하거나 단순 뭐 두 문자 따서 외운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기본이니까 특히 공부 경험이 있는 분들 이렇게 기본적인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상태에서 뭘로 넘어가냐면, 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시험에는 이 자체는 잘 안 나오고 응용하는 게 나와요. 응용하는 게 나오는데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 뭐 3번이나 그다음에 4번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금년에도 이게 나왔죠. 33회 죄송합니다. 33회에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나올 것 같다고 그랬고 또 제가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돼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것만 되면은 뭐 나머지는 저절로 막 돼요. 저절로 응용이 되니까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시장에서 이제 균형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이 변해요. 이제 변하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이제 공급은 불변이에요. 이제 수요가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그 일정한 상태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이 논리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살 사람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가격 오르겠죠, 이게. 가격 오른다 이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거래량은 증가해요, 이게. 살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 일정할 때 수요 감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럼 거래량은 뭐야? 감소하겠죠.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뻔하니까, 그냥 뭐,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공급이 일정할 때 수요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균형 가격입니다. 균형 거래량. 요 같이 움직이면 돼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다 증가하는 거고, 수요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다 감소하는 거, 이렇게. 아주 이치가 쉽죠? 그래서 수요 증가하게 되면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아주 기본이죠. 이런 게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응용하는 문제 손도 못 대고, 그 다음에, 진척이 안 돼요. 진척.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입문 강의 때 이걸 하는 겁니다. 잘 여러분 거로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수요가 이제 일정할 때 공급이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을 때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김장철인데 김장에 대한 수요는 일정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배추가 풍년이 들었대요. 그럼 풍년 들었다는 얘기. 배추가 풍년이다. 그럼 배추가 풍년이니까 그럼 배추의 그 물동량이 많잖아요. 출하량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새고 생게 배추 아니에요.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배추김치를 많이 담그겠죠. 그래서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왜? 배추가 싸니까. 근데 반대로 배추의 어떤 그 김장에 대한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감소한대요. 공급이 감소한다는 건 배추가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흉년. 흉년이 들면 어떻게? 가격 비싸죠? 가격이 비싸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배추, 그 김장의 어떤 김장에 담그는 김장을 하는 수량을 줄이겠죠. 왜? 배추가 비싸니까. 그 이치입니다. 따라서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이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배추 풍년이라는 얘기예요. 배추가 세고 셌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만약에 이제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 감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흉년. 배추가 비싸다는 얘기죠.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뭐 이게 답니다. 근데 이거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래프로 금방 증명할 건데, 정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수요 증가, 수요 감소는 쉬우니까 이거는 이제 하고, 잘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요. 올리고 내리고 목운동을 좀 하시면 됩니다. 이 목운동을. 이제 목운동을 하고 이게 이제 균형이죠. 균형. 자, 증가, 하락, 증가, 하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공급 증가부터 이제 한번 해볼게요. 공급 증가. 자, 보세요. 공급 증가. 올라갔죠? 그럼 내려와야죠. 가격 하락. 내려왔죠? 올라가야죠? 거래량 증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급 증가,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딱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감소 한번 해봅시다. 자, 공급 감소. 이제 앞을 보고 공급 감소. 내려와서 올라가야죠?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면을 보고 공급 감소,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딱 떨어지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뭐, 고민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게 되면 뭐 응용하는 거 다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래프로도 이제 증명을 하는데, 그래프로 이거 간단히만 증명할게요. 자, 그러면 DJ라고 이게 균형 상태, 최초 균형.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이제 D0가 D1으로 우측 이동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균형점이.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만약에 이제 수요 감소했다. 그러면 이제 D0가 D2로 이동했다는 얘기죠. 좌측 이동이니까. A점이 C점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걸 그래프로 증명한 거예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그래프로 하는 게 맞는데, 하여간 이렇게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공급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게 기준이에요. 공급 증가. 우측 이동이니까 S1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 점에서 만나잖아요. 이렇게. 여기 균형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공급이 감소한다. 그럼 좌측 이동이잖아요. 좌측 이동. 그럼 A가 어디로 가요? C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되시는 분은 뭐 잘 하셨고요. 안 된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프 하는 거. 뭐 하다 보면 이제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요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금년에 이제 이게 나왔는데, 뭐 별것도 없어요. 이게. 한번 뭐, 이거 나중에 이제 해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만약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크다.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33회 때 이게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크고 이게 작잖아요. 그럼 얘 작은 거 버리고 큰 거만 보면 돼요,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수요 증가만 신경 쓰면 돼요. 수요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이게 정답이에요. 썰렁하죠?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갔어? 요것만 잘 하시라, 이것만 잘해도 나머지 다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나머지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못 맞히는 분들은 뭐가 안 되냐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뭐 내년에도 또 나오겠죠. 왜요? 내야 못 맞히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탄력하면 이제 요거는 이제 아직 탄력, 비탄력 못 배워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탄력성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탄력성이 여러분 분수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좀 해봅시다. 자, 분수식을 아래를 분모라 하고 위가 분자입니다. 분모, 분자. 아들자, 그 다음에 어미모. 이겁니다. 이거 잘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자가 나눌 분자예요. 나눌 분자. 이자예요, 결국 분자라는 게. 그래서 이제 결국 분자 나누기 분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분자 나누기 분모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기본이거든요. 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또 오래돼서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분모가 아래에 있고 분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부모가 부모의 어때요? 아래가 부모잖아요. 부모의 어떤 지식 기반에 의해서 이제 자식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뒷받침을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가 있어요? 자식이 이제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밑에 있는 거고 자식은 위에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또는 엄마가 아들을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편안하죠? 그러면 이제 분모는 뭐야? 아래고 분자는 위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또 이걸 알아야 돼요. 기본입니다. 이거.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분모 분자에서 1보다 크냐 작으냐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경우 한번 해볼까요? 자, 4의 경우에 보면 분모 분자가 더 크대요. 자, 보세요. 2분의 10이래요. 분자가 더 크죠? 그러면 뭐야? 5.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분자가 크면 당연히 1보다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걸 해야 되겠다. 요게. 이번엔 분모가 크대요. 10분의 2래요. 10분의 2.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 있어봐. 뭐가 더 크죠? 맞죠?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분자를 잘 보세요. 분자. 분자가 어떻게 분모보다 작죠? 작으면 1보다 작아요. 이게. 그래서 1은 2, 2분의 50, 5분의 1이니까 뭐야? 0.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0.2니까 뭐 1보다 작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뭐만 잘 보고 있으면 돼요? 여기 잘 보세요. 요 분자만 잘 보고 있으면 돼요. 분자가 크다? 분모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분자가 작다? 분모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분모 분자 같대요. 그러면 2분의 1이에요. 약분하니까 1. 그래서 분모 분자 같으면 1이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이에요, 이거.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많이 쓰냐면은 이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 가지를 엄청 많이 써요. 앞으로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이걸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A 콜 B분의 C다 이거요. 이 경우에 만약에 C를 구하시오. 만약 C를 구하시면 A 곱하기 B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요. 2, 5, 빈칸. 빈칸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2, 5,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요게 나옵니다. 알겠죠? 이거 많이 씁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C를 구해봅시다. C. A 콜 B분의 C에서 C를 아닙니다. B를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C를 구하시오. C를 구하시오? 했네요. 했고 C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신없는 애가요. B를 구하시오. 요번에 B를 구하는 거예요. 요거 B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C 나누기 A입니다. C 나누기 A. 자, 2 콜 10 빈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 나누기 2는 뭐야? 5. 그죠? 같은 맥락이죠? 이거 뭐야? 1년 내내 씁니다, 이거. 아주 기본이니까 꼭 알고 계시겠지만 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A 곱하기 B는 뭐야? C고 C 나누기 A는 뭐야? B입니다. 네, 요거.
이걸 알아야 이제 어떻게 해? 탄력성으로 넘어가고 분모 분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헷갈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분모 분자를 안 썼기 때문에 이게 헷갈립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 이제 탄력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뭘 배웠느냐? 이걸 배웠잖아요. 뭘 배웠냐면은 탄력성을 배우는데 그 전에 뭐였냐?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예요? 마이너스 관계죠. 가격 상승하면 이제 상승을 플러스로 해요. 가격 수요량 감소하죠. 마이너스. 가격 하락하면 마이너스. 수요량은 뭐야? 증가하죠. 이런 관계가 나오죠. 부호가. 이제 앞으로 이제 부호로 할 거예요. 자, 부호로. 플러스라는 건 뭐죠? 커진다. 마이너스 뭐야? 작아진다. 그런 얘기니까요. 이런 관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해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수요 법칙이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탄력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탄력성으로 바꿔요. 그럼 탄력성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걸 분수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분수식으로 바꾸면 얘가 분모가 돼요. 얘가 분모. 얘가 뭐가 돼요? 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모, 분자가 돼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격이 변할 때, 가격이 먼저니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나왔죠? 이거 나왔죠?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요 관계에 의해서 분모는 뭐죠? 아파트 가격. 분자는 뭐야? 아파트 수요량.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변화율만 붙여주면 돼요. 변화율만. 이렇게. 뭐 간단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탄력, 비탄력 해볼까요? 되게 쉬워요. 자, 탄력이라는 걸 잘 보세요. 탄력이라는 건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잘 보세요. 그러면 뭐가 더 커요? 항상 요걸 잘 봐야죠. 요거를.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잖아요. 자,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죠? 분자가 크죠? 그럼 1보다 크겠네요? 그럼 뭐야? 1보다 크다고, 이게. 탄력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대요. 분모 분자가 같죠? 그럼 1이죠? 이때는 뭐라고 그래요? 단위 탄력이라고 그래요. 이걸 단위 탄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잖아요. 작으니까 1보다 작겠죠. 이게. 그러니까 뭐야? 이걸 비탄력이라고 하고, 이제 완전 비탄력과 완전 탄력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분수식을 보고, 분자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탄력, 비탄력, 뭐, 단위 탄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같이 와줘야지, 이게. 이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와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가격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요것에 의해서 요게 결정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분모, 원인. 얘는 뭐야? 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모가, 얘가 분모. 얘는 뭐야? 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됐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만 딱 보고, 얘가 크면 뭐야? 탄력. 얘가 작으면 뭐야? 비탄력. 분모 분자 같으면 뭐야? 단위 탄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래프 보고 해야 되는데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은 그래프 보고 해야 돼요. 여기 나오는데 요 수평이면 무한대 완전 탄력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가격은 거의 변하지 않는데 수요량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무한대로. 계속 가면 무한대가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가면은. 이게.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은 뭐야? 수직이에요. 수직. 그래서 이건 0이에요. 0. 자, 이걸 이제 또 입증한다. 이게 참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처음 공부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좀 유치한 방법을 좀 쓰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유치한 방법 좀 쓸게요. 자, 여기 보면 완전 비탄력 B가 있잖아요. B가 있죠?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렇게. 됐죠? 빗방울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럼 빗방울은 동그라미예요, 세모예요, 네모예요? 동그라미. 그래서 완전 비탄력은 탄력성은 뭐야? 0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비가 온다 이렇게.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완전 탄력은 이거의 반대니까 수평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0의 반대는 뭐냐? 0을 2개 붙이면 돼요. 0을 2개 붙이면 뭐야?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유치하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하십시오. 일단은. 그래서 이제 비가 온다. 그래서 빗방울은 어떻게 동그라미다. 0 완전 비탄력. 요거의 반대는 뭐죠? 수평 완전 탄력. 0을 2개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뭐야? 무한대.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았죠? 그래서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수직이면 뭐야? 완전 비탄력. 수평이면 완전 탄력. 이걸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 DB는 여러분 가파르죠? 가파르잖아요. 가파르면 뭐야? 가파르니까 비탄력이. 왜? 수직에 가까우니까. 수직은 완전 비탄력이잖아요. 수직에 가까우니까 뭐야? 비탄력. 자, DA를 보세요. DA는 완만하죠? 완만하잖아요. 그래서 수평에 가깝다. 그래서 뭐야? 이거는 탄력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탄력. 아하, 그렇구나. 따라서 수평에 가까울수록 탄력이고 수직에 가까울수록 비탄력이구나.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공식을 이제 딱 만들어야 돼, 이거. 자, 이제 내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이게 순간적으로 탁 머릿속에서 나와줘야 이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빨리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맨 끝에가 가격 탄력성으로 끝났죠? 그쵸? 그럼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야? 맨 앞을 본다.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네요. 그러면 자, 가격 탄력성이 나왔어요. 그럼 맨 앞을 본다? 아파트. 그럼 어떻게 해요? 분모 아파트, 분자 아파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가격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뭐로 끝났다? 가격 탄력성으로 끝났다. 그럼 맨 앞을 본다? 맨 앞에가 뭐예요? 아파트. 왜냐하면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모 아파트, 분자 아파트.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가수 해주면 돼요. 가수. 그럼 가가 뭐야? 가격의 변화율. 수가 뭐야?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끝이에요. 그럼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어주고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 절대값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값이 이렇게 있어요. 절대값이. 왜 있는 거냐? 이게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느냐? 자,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수가 나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요. 자, 가격이 10% 어떻게 돼요? 자, 가격이 10% 올랐대요, 이렇게. 가격이 10% 올랐다. 10% 올랐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2% 가격이 하락했다. 왜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분모, 분자, 부가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마이너스죠? 1은 5분의 1이니까 0.2가 되겠네요. 그럼 탄력성 0.2가 돼요. 그때 뭘 씌워야 돼요? 절대값을 씌워서 0.2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수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맨 마지막에 절대값 씌우면 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근데 이렇게 부호가 이게 반대라는 거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반대라는 걸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죠, 이게 아주. 이것 때문에 그러지, 이거.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 감소하고, 가격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죠. 이렇게. 그죠? 이 수요 법칙 아니에요. 무슨 법칙? 수요 법칙.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가격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하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절대값 씌워서 양수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자, 됐습니다. 자, 됐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까지 좀 봤냐면은 이 수요의 이제 가격 탄력성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좀 생략합시다. 이게 뭐냐면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이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할 거 아닙니까? 가격보다 수요량이 많이 변했냐 덜 변했냐 그 차이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는 뭐야? 가격의 변화율 분자는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가격이 먼저 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격보다 두 번째 수요량이잖아요.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격보다 많이 변했느냐 적게 변했느냐 이걸 따지는 건데 많이 변하면 탄력이고 적게 변하면 비탄력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 1번이고 얘가 2번입니다. 이게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공부할 때. 순서가 이 뒤죽박죽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1번이에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바닥에 이렇게 있을 때. 예? 자, 그러면 0이라고 생각하세요. 0. 여기 1번, 이게 1번이에요. 떨어뜨리죠? 이게 1번. 그쵸? 너무 이게 여기 있다. 자, 공이 요쯤에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게 1번. 자, 떨어뜨렸어요. 그럼 튕겨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튕겨 올라가는 게 2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2번 튕겨 이만큼 올라갔대. 공이 이만큼 튕겨 올라갔더니 그럼 이거 보세요. 훨씬 많이 튕겨 올라갔죠.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잘 튕긴다? 그게 뭐 그렇잖아요 말이죠. 탄력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탄력적이다. 공이 탄력적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니까 얘가 2번 여기잖아요. 이게. 훨씬 크구나. 탄력적이구나.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비탄력적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이제 1번이에요. 이게 1번 떨어뜨리니까 깨깨갱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제 요거는 이거다 이거죠. 그 1번보다 2번이 작잖아요. 많이 안 튕겨 올라가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비탄력적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똑같이 얘보다 얘가 원인이에요. 얘가 많이 변하면 뭐라 그래요? 탄력. 얘보다 덜 변하면 뭐야? 비탄력. 이 그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에 의해서 어느 경우에는 이제 탄력이고 어느 경우에는 비탄력이냐 따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요거 1번이에요. 요것만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일단. 대체제가 많을수록 뭐야? 탄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너무 또 많이 수업하면 힘드시니까, 잠시 쉬었다, 이제 또 이어서 요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